우수근의 한종일 타임즈.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내가 만일 이라면 하늘이라면 랄랄랄라.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하겠소 우수근과 함께. 예. 아, 갑자기 이 노래를 왜 하신 거죠? 예, 갑자기 지금 잠깐 들으면서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암대로 및 인하대학교 사고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요. 네. 머릿속에서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 아무 사고 없이 1년 동안 건승하도록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참 되게 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우수근 부총장님께서. 우리 교통가족분들도 생각해 주시고. 자, 바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바라보는 2021년 핵심 이슈 5가지에 대해서 좀 우리 부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핵심 이슈 5가지 중국이 바라보는 올해 네. 첫 번째가 코로나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부총장님? 맞습니다. 그 핵심 이슈 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글로벌 핵심 이슈, 글로벌 분야의 핵심 이슈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글로벌이건 내부적이건 중요한 것은 역시 코로나19 당첨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많지만 그렇죠. 코로나19가 중국 국내도 그렇고 아무리 중국이 혼자 잘 나간다 하더라도 글로벌 측면에서 코로나19가 제대로 제압 컨트롤되지 않으면은 중국도 운신의 폭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가장 신경이 쓰는 대목이죠. 예. 그러면은 코로나야 각 우리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중국의 올해 2021년 핵심 이슈 나머지 4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더욱더 궁금해지거든요. 두 번째는요. 예.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스마트 하시니까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두 번째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또 미국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단순한 어떤 일개 국가가 아니라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이고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미국이 지금 엄청난 홍역을 앓고 있으니까 그 파장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엄청나게 미치고, 또 미국이 지금 중국을 그렇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못 살게 저렇게 해방을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간 신경 쓰이는 그 요소가 아닌 것이죠, 미국이. 네. 아니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바이든으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좀 분위기가 계속 중국을 그렇게 공격을 할까요? 아이고, 이것은 사활이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셈인데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중국이 자기들의 1인자의 패권적 지위를 노린다고 생각을 해서 공격을 시작했는데 중국이 쓰러지지 않고 더 강성해지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물러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중 패권 대립 국면은요,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더 스마트하게 무지막지했던 전임자와 달리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동맹 강화라는 이름으로 활용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전선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지금 글로벌 정세는 이미 2018년 3월 달부터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됐는데 2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미 중국이 많이 경제적으로도 강해져 왔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에만 그렇게 치우치지 않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죠. 미국인 그만큼 또 다른 방법으로 중국을 공격하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들고 나올지 중국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참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또 G2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립 관계도 있고. 자, 일단 이슈 두 번째로 미국을 꼽으신 것은
일단 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글로벌 핵심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 중국이? 제가 참 관대하니까 세 번째 물어보셨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다 알려드리면요. 예, 예, 예. 우리나라 한반도는 언제 나올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요. 세 번째입니까? 한반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만 러시아는 뭐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입니다. 예. 그리고 영토 면적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거든요. 예, 예. 잠재력이 큽니다. 또 러시아가 한번 좀 이상하게 뼈가 통하게 되면은 뭐 세계의 그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러시아가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좋은 듯 합니다만 미국에 대한 공동 전선 측면이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다시 또 바이든 대통령이 회유를 해갖고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지님으로써 중국과 견제를 같이 하자라고 한다면은 국제사회에서는 항상 벗이다라는 것이 없거든요. 국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변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운신의 폭에 따라서 유럽 지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기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그만큼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예. 또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 예. 그 중동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안 나오는데요. 중동. 예, 중동의 맹주가 이란인데. 이란. 네. 솔레이만 암살되고 그랬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작년에 그 솔레이만도 암살당하고 그다음에 이란에서 가장 유명한 저명한 핵 과학 기술자도 암살당하는 맞아요. 등 이란이 지금 상당히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요. 지금 또 우리 선박을 인질로 잡고 또 테러 행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란이 미국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고 이란이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중동 정세가 변하거든요. 근데 그 이란이 지금 중국하고 가장 사이가 좋습니다. 중국하고 또 사이가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미국이 이란을 살살살 꼬들겨가지고 우리가 너네들한테 잘해줄 테니까 중국하고 좀 거리를 넓혀봐. 나오게 될까봐 중국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죠. 큰 나라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을 엄청나게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복잡하다는 변수가 항상 많은 것이죠. 중국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까요? 뭐가 이렇게 그래야지. 풍요롭고 더 다른 좀 땅도 좁고 좀 그런 나라보다 더 행복해 보여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요. 사방에 뭐 적이 많고 뭐가 어쩌고. 그래야지 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게 가진 나라만 더 잘 살고 더 행복하면은 작은 나라들은 그거는 안 되죠. 하느님이 공평한 겁니다. 네, 진짜 공평한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바라보는 올해 핵심 이슈 마지막에 이제 대한민국 나올 때가 됐네요. 그쵸? 네, 마지막은 짜잔. 예. 글로벌 경제입니다. 죄송합니다. 글로벌 경제가 5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아예 이슈로 있을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인가요, 지금? 예, 껴들지도 못했는데요.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요. 네. 일단 해외 국제 경제가 잘 살아나지 않으면은 침체되고 중국은 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해외 경제, 글로벌 경제의 향방에 대해서 관심을 5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데요. 불행히도 중국이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우리 한반도는 중국이 생각하는 글로벌 5개 현안 이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은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그만큼 덩치가 크고 G2이다 보니까요. 전 세계 측면에서 자기들의 국가 안보라든가 생존 경쟁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우리 바로 옆에 있고 엄청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적어도 세 번째 안에는 항상 생각하고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우리도 중국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중국은 5번째 안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네. 우리 감정이야 어쨌든 국제사회는 되게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중국은 자기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한반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예. 일단은 자기들 옆에 있고 그렇게 큰 나라,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지닌 그런 국가나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무시한다는 게 아니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반도를 중시할 수밖에 없죠.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만 이번에 다섯 번째 못 들어갔다는 것은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많이 일으키고 남북 관계가 처음에 긴장이 있다면은 들어갔을 텐데 이번에 안 들어갔다 하는 것은 중국이 바라볼 때 한반도 문제는 2021년에는 그나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올해는 2021년도 한반도 문제는 뭐 그만큼 악화된 상태는 아니다. 중국에서 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는 예. 중국을 매우 중요한 국가 1, 2, 3 안에 들어가지만 중국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외교를 하고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대 적국인 미국의 미군 기지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가장 옆에 있는 미군 기지를 지니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예. 미국은 우리 주한미군을 위해서도 한국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면 자기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예. 한국에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위상,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몸값은 그렇게 높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런 외교적인 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한 곳으로만 쏠린 외교를 하지 않는다면요. 예. 사실 제대로 알게 되면은 시진핑은 벌써 재작년에도 왔어요. 와가지고 한중 관계 뭐 중요하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협력을 하려고 했을 텐데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너무 미국 위주로만 바라보고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편견, 선입견,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김치라든가 예. 무슨 한복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만 가지고 중국이 저렇다라는 식으로 폄하하고 있으니 우리가 참 알겠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저 항상 우리 우수근 부총장님 말씀하시던 그 실사구시 정책을 우리나라가 좀 현실적으로 좀 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